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루나 클래식 또 크립토 시장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명절, 연휴, 뭐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휴식 잘 취하시고 또 새로운 또 그런 또 업무에 복귀하시고 또 한 주를 또 잘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지금 이 크립토 버블로 봤을 때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차트로 들어가 보면은 네, 뭐 비트코인은 그나마 괜찮죠.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XRP 네, 다시 주말에 이렇게 이 연휴 시작하면서 좀 상승선을 그리던 그런 그래프가 다시 조금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루나 클래식이 사실 가장 좀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뭐 추석 명절을 전체 이 크립토 시장이 추석 명절을 명절 시즌이라 뭐가 커플링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절 시작하면서 올라갔던 금액들이 이렇게 명절 마치고 또 연휴가 끝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지만 아무튼 현재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 뭐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일단 세부적인 그런 크립토 시장 뉴스 제가 지금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살아 있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네, 이 8억 멀티시, 8억 USTC, 네, 요거 소각 관련돼서 다시 베가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은 제가 또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어, 지금 뭐 제 영상에서 한번 훑어보는 것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카페에 가셔가지고 또 문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셔가지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이 제안서 올라와 있는 거는 지갑, 그러니까 이거는 8억 USTC가 들어있는 그 멀티시그 지갑 주소를 제목에다 아예 붙여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뭐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8억 USTC라고 부르고 있는 그 지갑을 블랙리스트화 시키자 이렇게 하는 제안입니다. 뭐 내용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 또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이 네, 베가스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꼭 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지갑 네, 8억 USTC 제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8억 지갑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후에 초기 아이디어는 외교를 사용하여 다중 서명국이 8억을 네, CP로 보내거나 직접 소각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많은 논란 끝에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멀티시그 지갑 키를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는데 아무튼 네,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지금 이 멀티시그를 가지고 있는 오존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갑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위해 소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나면 이러한 자금을 유통에서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갑은 어떤 유형의 이체도 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인 부분도 피하면서 또 소각에 달하는 그러한
액션을 줄 수가 있다. 그 방법이 좋겠다.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베가스의 의견인 거죠. 네. 그리고 자금을 파기하기 위해 줄을 직접 변경하는 대신에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가스가 어쨌든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베가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지금 방식으로 소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베가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블록체인 상태를 직접 변경하고 지갑에 자금을 파기하는 것은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됩니다. 블록체인 상태를 직접 변경하는 경우 지금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로 항의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각해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네, 그렇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경우에 자금은 되돌릴 수 없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결됩니다. 소유자가 타당한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열쇠, 내 돈이라는 옛 격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격언을 염두에 두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직접 소각한다면 나머지 커뮤니티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나클래식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고래는 소유자의 승인 없이 지갑이 소각되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취소하여 외부 커뮤니티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덜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소각하는 거, 요거 하나 뭐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이런 행동들은 뭐 커뮤니티나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고래들에게도 어떤 표본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또 대외적으로 다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다른 블록체인은 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진 블록체인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블록체인,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잊혀진 지갑을 포함하여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일과 함께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파를 보낼 것이며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렇게 블랙리스트 처리하고 USTC를 소각하는 건 역시 우리가 네,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또 우리를 사람들에게 뭐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 블랙리스트를 외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순환 공급량 계산을 수정해야 합니다. USTC의 순환 공급량을 CS, TS, CP로 CS는 TS-CP로 계산됩니다. CS는 TS-CP 플러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지갑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환 공급량은 총 공급량에서 커뮤니티 풀의 USTC 금액과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지갑에서 차단된 수량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거 이건 역시 소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집어넣어서 소각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배경 그리고 이제 좀 지금 뭐 베가스만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는데 이 내용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프로토콜은 디파이 생태계의 테라 네이티브 보험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도건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커뮤니티 풀의 자금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될 계획이었습니다. 리스크하버 팀은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배정되었으며 이후 리스크하버 오존으로 브랜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거버넌스 599에 의해 통과된 제안, 할당된 커뮤니티 풀 기금을 오존 링크에 할당하고 세부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지금 오존 프로토콜 내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다 봤던 내용들이고 제가 말로 충분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지금 같이 보거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존 V1 출시는 보험 계약자가 주로 앵커 프로토콜의 스마트 계약 위험에 대해 전체 1000만 달러 규모를 빠르게 활용하면서 보험 인수 역량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V2도 개발 중이었으며 테라 블록체인의 위험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는 개발이 초기 제한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리스크 하버를 구축하는데 커뮤니티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고 모든 개발이 리스크 하버 팀에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10억 USDC가 의도한 대로 완전히 활용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커뮤니티 풀에 자금을 보내기 위한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처음에는 10억 USDC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8억 USDC만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뭐 일부 리스크하워 팀을 편드는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베가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승인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들은 지침에 대해 더 명확해지기를 원했고 이 거버넌스에서 통과된 또 다른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안서를 또 만들어 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듣게 되는 답변이 이거죠. 그러나 설명자가 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현재 상황이고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베가스만이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고 베가스가 지금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 멘트이기 때문에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블랙리스트 처리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베가스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베가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요런 이야기, 이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로는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튼 USTC, 이 8억 USTC가 소각되는 게 처음에는 뭐 8억 USTC 뭐 많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질문, 이런 물음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기가 생기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USTC, 8억 USTC 멀티시그가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건 뭐 소각이 되건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좀 리패깅 관련돼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른 또 퀀트팀 또 주간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 USTC, 8억 USTC 블랙리스트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만 전해드렸는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또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